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유니파이드 블록 및 파일 시장에 대한 현황과 유니파이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고객들의 관리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김민철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파일 스토리지에서 진정한 유니파이드 블록 스토리지를 발표하신다고 해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개괄적인 질문을 몇 개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기존의 블록과 파일을 별도의 스토리지에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인공지능도 많이 분석해야 될 필요가 늘어나고 또 비정형 데이터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유니파이드 블록과 파일 스토리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유니파이드 시장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유니파이드 시장, 유니파이드 플랫폼이라기보다 고객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셨던 시장의 이름은 사실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멀티 프로토콜이란 뭐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나 가상화 환경을 지원하는 블록,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NFS나 SMB를 하는 파일,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오브젝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베이스의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스토리지인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때 유니파이드라고 표현 드린 거는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면서 그 내부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하면 네이티브하게 스토리지의 밑단까지 통합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멀티 프로토콜 플러스 유니파이드가 사실은 다른 의미지만 고객분들한테는 유니파이드 또는 그냥 멀티 프로토콜로 이해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역사는 한 20년 정도 돼서 좀 오래된 시장이긴 합니다. 이게 아주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럼 다시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블록 스토리지는 데이터베이스나 가상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NFS나 SMB로 갔을 경우에 파일 공유, 홈 디렉토리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도 대표님 말씀드렸다시피 비정형 데이터들이 늘어나서 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 예측한 바로는 2025년까지 한 12% 정도씩 연성장을 할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IT 시장에서 12%의 성장률은 엄청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유니파이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고객들 어떤 관리 경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제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우선은 현업, 사용자 입장에서 멀티 프로토콜 또는 유니파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블록은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응답 속도를 요청할 때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고, 또 동시에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사용사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부서 단위의 파일을 공유해서 나눠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로그 파일들을 결국에는 봐서 어떻게 하면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계들이 하나의 로그 파일에 액세스를 빠르게 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을 개선할지, 그런 경우로 이제 파일을 해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어떤 요구사항들이 오냐면, 공유를 하게 되면 보안,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이 파일을 보면 안 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로그 파일을 많은 장비들이 액세스를 해야 되면은 성능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 스토리지 업체들이 잘 반영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플랫폼, 그 밑단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거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구사항이 어떤 스토리지들이 처음에는 블록으로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파일로 시작을 했는데, 고객분들의 요청을 받다 보니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능들을 계속 얹게 되는 모습이 돼서 블록 스토리지에서 파일 기능을 얹거나 아니면 파일 스토리지에서 블록을 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쉽게 이제 IT적으로 구현을 하는 방식은 게이트웨이 방식이라고 되는데, 그 게이트웨이 방식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죠. 하드웨어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그냥 물리적인 원유짜리 같은 서버를 올려서 파일 용도나 아니면 블록 용도로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방식은 VM 형태로 해서 파일이나 블록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능 요구사항을 따라잡는 데는 빠를 수 있는데 왜 플랫폼 자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제가 일상적인 예를 보면 고객분들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갔을 때 자동차로 살 때는 플랫폼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분들이 생각할 때 내연기관에서 내연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바꾸면 모터만 바꾸면 되지 않냐. 플랫폼이 왜 바뀌어야 되라고 하지만 실제로 플랫폼이 안 바뀌면 그 전기 자동차가 가질 수 있는 100%의 효능을 즐길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 가는 건 현업장에서는 사실 충족을 하지만 그거를 충족하기 위한 스토리지 아니면 IT 업체의 그 기능 플랫폼적인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자 이런 영역에서 보면은 사용자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아까 말씀하신 엄청 복잡해지고 있는데 플랫폼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진짜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질문이 그러면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 접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적으로 이슈들이 발생하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거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고객분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으면 여전히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술들에 대해서 기능 추가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것들이 아키텍처적으로 서비스 중단 없이 계속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으시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 이제 데브옵스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자동화. 근데 자동화는 사실 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지 자동화. 그래서 프로비저닝을 하고 관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퓨어 스토리지는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퓨어 스토리지 에버그린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기술적인 정책으로 결국에는 고객분들이 아키텍처와 기능을 무중단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화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퓨어 퓨전이라는 거 1년 전에 이제 출시를 하였는데 퓨어 퓨전이라는 건 뭐냐면 코드형 스토리지 플랫폼으로서 고객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와 같이 스토리지를 현업 담당자들이 이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퓨어원이라는 AIOPS의 모니터링 툴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속해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유니파이드의 사실은 고객들의 기대치와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모습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고객분들의 이제 미래는 지금 매체가 바뀌었습니다. 한 매체가 바뀐 것은 한 5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SSD 아니면 NAND 플래시라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된 지는 한 5년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10년 전에 이것이 대세가 됐을 거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올 플래시가 거의 모든 것에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 대세가 된 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냐면 고객분들이 아까 전에 대표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는데 AI 네. 아니면 머신러닝에 대한 것들도 유니파이드 플랫폼에다가 넣으셔서 트레이닝을 하시려는 부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스케이스나 워크로드들이 점점 더 하나의 유니파이드 플랫폼에 더 넣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 데이터가 늘어나는데 고객의 예산은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가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의 나아가려는 방향과 그 다음에 예산의 부족함을 어떻게 합치되지 않은 네. 그 부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TLC, QLC, 앞으로는 TLC 아니면 아예 새로운 매체가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더 많은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워크로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보안의 이슈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세이프 모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이 보안의 이슈가 있을 때 백업을 잘 할 수 복원을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복잡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경험을 지원하는 아까 전에 퓨전 같은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고 AI 합스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서 이상 징후도 이제 디텍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퓨어 스토리지는 이제 선도적인 플래시 스토리지 기업인데요. 퓨어 스토리지가 이렇게 더 많은 워크로드 스펙트럼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통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 집적도도 높이고 또 비용은 낮추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저희의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를 설립했을 때 아키텍처의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하드디스크가 지원하는 고성능 워크로드, 대용량 데이터 저장 영역까지 모두 그것을 올 플래시로 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이 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10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제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2012년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결국엔 고성능 영역만 했었는데 지금 아마 한 달 전쯤에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 2라는 제품을 통해서 QLC 베이스의 제품으로서 결국엔 대용량 저장하는 영역까지 이제 커버를 해서 결국에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10년 전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지원하는 고성능 영역부터 결국에 대용량 영역을 모두 올 플래시. 그래서 저희의 한 줄 모토는 이렇습니다.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퓨어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조만간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가 오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민철 전문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